한국은 차갑고 경쟁만 하는 나라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일주일 전 이렇게 말했던 스웨덴 승무원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곳을 떠나기 싫어요. 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북유럽 스웨덴 평화롭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죠. 이곳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는 안나 요한슨. 그녀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안나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차갑고 딱딱한 나라일 거야. 서구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요. 학업 스트레스, 치열한 경쟁 사회, 야근 문화. 이런 부정적인 면들만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회사에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직원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안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견디고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출발 전날 밤 안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거 별로 기대 안 돼. 아마 정말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빨리 스웨덴으로 돌아오고 싶을 거야. 2024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안나. 공항에서부터 그녀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에서 안나는 첫 번째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스웨덴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던 거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날 저녁 안나는 명동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네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주변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깊이 인사하셨고 그 남성은 환한 미소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런 모습이 안나에게는 첫 번째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제가 양보할게요, 아니에요, 제가요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학생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셋째 날 안나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화면이 약간 깨졌는데 그걸 본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근처에 휴대폰 수리점 있는데 알려드릴까? 라고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안나를 수리점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수리비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수리점 사장님도 외국인인 안나를 보고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한국 여행 어때요?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처 맛있는 식당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추천받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안나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포크 갖다 드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 직원분도 친절하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응원하듯 웃으며 지켜봐 주셨습니다. 안나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친절함을 경험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내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 넷째 날 저녁 안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를 혼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안나는 당황하며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절반 나눠주더니 같이 가요. 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고마워요.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학생은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안나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준 그 학생.
안나가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하철에 타면서 안나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이런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다음 날에 있었어요. 다섯째 날, 안나는 남산타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길을 헷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30분 넘게 헤매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안나가 남산타워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이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그분은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분은 안나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남산타워 말고도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서는 입장권까지 사주시려고 하시는데 안나가 정중히 거절하자 그럼 한국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봤을까? 미디어를 통해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로만 판단했구나. 그날 밤 안나는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요. 매일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에요. 가족들은 안나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출발 전에 빨리 돌아오고 싶을 거야 라고 했던 안나가 이제는 더 머물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섯째 날, 안나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안나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응답해 주었어요. 어느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카페 사장님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스웨덴에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와,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 어때요? 라고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나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나는 명동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시는 걸 봤습니다. 안나도 당황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돌봐드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안나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구나. 그날 저녁 안나는 한강공원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안나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공항 직원이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안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안나는 스웨덴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 나야. 정말 미안해.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했던 거. 내가 완전히 틀렸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내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줘. 길을 물어보면 자기 일을 미루고 직접 안내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나눠주고 이런 친절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전화 너머 동료는 안나의 변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가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은 경쟁만 하고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면서 안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내 인생을 바꿔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한국 여행이 그렇게 좋았어? 라고 물으면 안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사람에 대한 믿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 안나는 한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몇 달 후 안나는 스웨덴 현지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예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놀라워요. 안나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맞아요. 하지만 그 발전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잃지 않은 나라예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 그리고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에요. 안나는 스웨덴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해요. 우리 스웨덴도 복지가 좋고 평화로운 나라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따뜻한 인간미는 또 다른 매력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함, 가족 같은 정. 이런 게 정말 부러웠어. 지금도 안나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요리를 배우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그리워하는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예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나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일들이 외국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있어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안내해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